안녕하세요, YG님. 오늘은 수요일이고, 요즘에 운동을 적절히 잘해서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고요. 조금 있다가 루틴하고 운동하러 갔다 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학교 수업 준비하고 과제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당분간 제가 몰랐는데 전자책으로 읽는 거랑 종이책으로 읽는 것이랑 뇌와 눈 건강에 좀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오늘도 종이책으로 지금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시범적으로 구독을 좀 중지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현재 순간 아픈 몸이 낫고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신비로운 초월적 경험을 하는 듯 당신 삶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순간 present moment이라는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현재 말입니다. 현재에 살아라, 순간에 살아라 는 말을 요즘 참 많이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혹은 과거에 살지 마라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여기서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까요? 사실 현재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물리적 세상, 우리의 몸과 정체성, 환경을 포함한 것을 넘어서고 심지어 시간조차 초월해야 합니다. 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곳이 바로 그 너머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듣고 받아들인 그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수해온 그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 과거의 기억들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신비로운 아이린 집중, 아이린님 집중하세요. 지금 구독 서비스 생각할 때가 아니라 독서할 시간입니다. 집중하세요. 책 읽는데 집중해야죠.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생각 집중. 아이린님 지금까지 다 딴 생각하고 있었죠. 집중하세요. 네. 그래서 결국 자신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듣고 받아들인 그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수해온 그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초월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온 그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괜찮아요 아이린님. 지금 책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책 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선은 읽으세요. 알았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수해온 그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신비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케이. 먼저 내가 기능하는 방식부터 살펴봅시다. 우리 뇌나 몸속에 있는 신경 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신경과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란 뇌가 활동 중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운전용 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또 샤워용 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한 마음도 따로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운전, 샤워,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등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에 부합하는
특정 마음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입이 수백, 수천 번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용해왔고, 따라서 우리의 뇌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각각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게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을 켜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음악 들을 때, 책 읽을 때, 운전할 때, 샤워할 때 그 마음이 있다. 하기 전에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 세팅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운동하러 가기 전에. 네, 맞아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맞아. 이렇게 컨디션 좋은 게 제가 운동을 또 쉬어보니까 운동 쉬는 것도 좋았지만 하는 게 진짜 그 다음날 생산성, 효율성, 뇌의 효율성 특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행복하네요. 컨디션도 좋고 책도 읽고 책 읽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또 운동하러 가니까 행복하고. 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뇌가 운전을 위해서 활동 중일 때, 우리는 실제로 신경 네트워크들의 특정한 순서와 패턴, 조합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신경 네트워크 혹은 신경망들은 간단히 말하면 공동으로 일하는 뉴런, 신경세포들의 덩어리입니다. 이 뉴런 덩어리들은 마치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일련의 명령어처럼 작동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전 등의 특정 행동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에리님? 요즘에 훈련 좀 수련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운전을 위해 함께 바라는 그 뉴런들의 결속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운전을 하려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의 뇌 속에 그와 관련된 뉴런들을 선택해서 운전에 적합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운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이제 운전하러 갈 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보통 학교 가거나 아니면 마켓 가거나 그 다음에 뭐 모래 가거나 아니면 거의 헬스장 갈 때, 만약에 매일 이제 헬스장을 가니까 그때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풍요랑 데이트하면. 그래서 우리의 뇌는 대부분이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쵸?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바뀌고 빚어져 온 뇌는 우리 과거의 생생한 기록처입니다.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산물, 케미컬 리바이스죠. 혹은 화학적 피드백 같은 것입니다. 경험을 일으키는 그 감정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은 내 속에 더 오래 가는 자국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감정이 아주 크게 이입이 되었다면 이제 그게 더 오래 가죠. 장기 기억으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만약에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거는 엄청난 그 감정의 요동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평생을 살면서도 참, 거기다가 또 어릴 때니까 아주 그 자극이 강할 테니까 감정이 더 요동을 칠 테니까 감정의 지수가 높은 거죠. 그러더니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배움이 뇌 속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기억은 유지하는 것이다. 배우는 것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기억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네. 어떤 생각, 선택, 행동, 경험 등은 감정을 반복할수록 해당 뉴런들이 더 많이 발화하고 더 단단히 연결되며 더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 감정의 지수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겪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 뇌 속에 신경학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평소에 화학적으로 느끼던 것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며,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물건 따위를 우리가 있던 그 특정 시공간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우리 뇌 속, 그리고 우리 몸 속에 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쵸? 과거가 미래가 되는 방식.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몸속에서 생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몸속에서 생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어떤 생각을 할 때 혹은 기억을 더듬을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며, 화학적 신호, 오케이,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게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모두에서 몰입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리님 아시죠? 그래서 비물질적인 그 생각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 그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서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맞아요. 그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방식에 부응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또 더 많은 화학물질을 분비해낸다. 더 많은 화학물질을 분비해낸다. 결국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심상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왜냐면은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포가 느껴집니다. 그쵸? 생각과 느낌. 생각다. A feeling.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무서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쵸? 그 생각들이 우리 뇌와 몸의 화학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느끼게 한다. 이게 완전히 인터초인드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계속 더 많이 분비되니까 더 무서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무서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많이 분비되고, 이걸 끊어야 돼요. 이게 떠오를 때. 그래서 다음 순간 우리는 어느새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다시 생각을 만드는 고리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느낌과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이라는 것은 몸의 언어다. 그쵸? 그래서 느낌과 생각의 고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게 되셨을까? 근데 진짜 세상에는 너무 훌륭한 분이 많아.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걸,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걸 이렇게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만든다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순간 우리는 어느새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그쵸? 느낌이 다시 생각을 만드는 고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이 내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환의 고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 나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존재 상태, state of being,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되면 이때 우리의 전체 존재 상태는 과거 속에 있다. 과거 속에 있다.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내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늘 같은 생각. 그래서 어떤 생각을 잡고 있을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내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강화한다면 우리의 뇌는 같은 패턴으로만 굳어집니다. 우리의 뇌는 같은 패턴으로만 굳어집니다. 그 결과 뇌는 지금 잠깐 딴 생각하다가 왔죠. 집중할게요. 그 결과 뇌는 과거 생각이 유물이 되고, 이었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만 자동으로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동시에 같은 감정만 거듭 느끼기 때문에, 방금 말했듯이 감정이 우리 몸의 언어이고 과거 경험의 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과거에 갇히게 된다. 그쵸?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일상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봅시다. 방금 말한 것처럼 느낌과 감정이 과거 사건들의 학적 최종 산물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쵸? 맞아요. 왜 그 어제 자기 전에 느꼈던 거, 봤던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제에서 사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들, 과거 특정 시공간에서 어떤 사람이나 일과 관련된 그 경험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은 불행, 허무, 슬픔, 고통, 한탄, 불안, 걱정, 좌절, 무가치함 등 죄책감 같은 익숙한 느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똑같은 느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가 아니라 항상 기본값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 무의식을 통제하는 그 우리의 기본적인 심상화를 훈련하는 생각들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감정들이 생각을 차지오지 않은 한 당신은 그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때 당신은 과거 속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들이 그날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 하게 될 행동, 스스로 만들어갈 할 경험에 영향을 준다면, 사실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그 몸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내 느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체력이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비로워지는 거죠. 이제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금 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알람을 끄고도 당신은 잠시 침대에 누워있다. 참 이게 체력이 좋잖아요. 정말 수면의 질이 좋잖아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됩니다. 이제 습관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거 습관. 거듭되는 그 일상은 습관이 됩니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내가 하고 있는 루틴.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이게 중요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이게 루틴이죠. 습관이고, 행동, 감정의 잉여 집합, 리던던트 셋이 바로 습관입니다.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과 행동, 감정, 생각과 행동, 감정까지. 우리가 습관이라 그러면 보통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과 행동과 감정까지 이 세 개가 진짜 복합적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 조정 장치 아래 놓여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공기가 조금 안 좋아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햇빛 나고 좋아하는데 해가 졌어요. 벌써 해가 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그래서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됩니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잉여, 지파, 리던던셋이 바로 습관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 조종 장치 아래 놓여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상을 너무나 많이 반복해 왔기에 당신의 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뇌나 의식적인 conscious mind보다 더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됩니다. 맞아요.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자동 조종 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이게 진짜 autopilot, unconsciously. 이는 당신이 다음날 아침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루틴하는 거, 그쵸? 이때 사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같은 과거 속에서 늘 반복해온 일들이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같은 과거 속에서 늘 반복해온 그 일들이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뻔한 미래로 당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과제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몰입해서 몰두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집중. 이때 사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같은 과거 속에서 늘 반복해온 그 일들이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 뻔한 미래로 당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돼요. 진짜 끊고 다시 잘 수련해야 된다. 당신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이 똑같은 선택을 부를 것이고, 그 선택이 똑같은 행동을 이끌 것이고, 그 행동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할 것이며, 그 경험으로 그 또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야,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체력을 가장 좋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 내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까지 통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수련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자면 갑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운 감정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조금 상상을 예측하는 거죠. 그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굳이 나쁜 감정이 들 테니까 내가 성공한 모습, 행복한 모습, 내가 미래에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룬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죠. 그게 수련인 것 같아요. 당신은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이 똑같은 선택을 부를 것이고 그 선택이 똑같은 행동을 이끌 것이고, 맞아요. 그 행동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할 것이다. 그 경험으로 또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의 뇌 속에 있는 해당 신경 네트워크들이 더없이 견고하게 다져가고, 따라서 당신의 몸은 감정적으로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과거가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도 훈련하면서 한번 바꿔야 돼요. 오늘 했던 행동을 오케이.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할 테니 기본적으로 오늘 일정표, 과거나 내일 일정표, 미래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을 직시합시다. 어제와 같은 일상을 계속한다면 내일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곧 과거의 되풀이가 됩니다. 그쵸? 어제가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내일을 만들어낸다. 어제와 나는 다르죠. 왜냐면은 운동을 쉬어가지고 어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그리고 단백질이 충분한 섭취하지 않아서 식단에 해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오늘 되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짧은 세로주들은 모두 늘 생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늘 똑같은 선택을 이끌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늘 똑같은 행동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경험을 이야기하며 예의, 그 익숙한 느낌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생각들을 뜻합니다. 똑같은 순수의 일들을 계속 재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자동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나 자유의지대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쵸? 내가 오늘 하는 일들, 이 루틴들이 내가 정말 원해서 내 자유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그거예요. 살아가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책을 읽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뻔한 일상을 바꾸는 미지의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적잖이 불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이게 어려워요. 한번 바꾸는 게. 맞아요. 습관은 반복이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이너집합입니다. 습관은 어떤 일을 아주 자주 반복한 결과 몸이 마음처럼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때 생겨납니다. 몸이 마음처럼. 그때 몸은 우리가 과거에 해온 일들을 기초해서 우리 예측 가능한 미래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현재 순간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프로그램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가? 아이리님 독서를 즐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 여러가지 말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거예요. 사실 예측 가능한 삶 안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과 미지의 것은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것은 낯설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기대도 예상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흥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예측 가능한 삶 속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얼마나 있는가? 그 똑같은 경험을 재창조하는 그 순서를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뇌는 그 순서들 각각을
좀 더 쉽고 덜 힘들게 다음에도 계속 해나가기 위해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치며 자동화해 간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제 힘을 들이지 않고 해가는 거죠. 이게 습관이에요. 아, 또 배고픈가? 창만에 보면 배가 고프지. 아이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과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에서 볼 때 자동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인생에서의 어떤 경험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실제 그 경험을 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 모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몸짓이 아니라도 그의 에너지는 대개 저절로 감지됩니다. 맞아요.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됩니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그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됩니다.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주파수,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그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 이는 다시 말해서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주의, attention. 주의를 두는 것이 에너지를 두는 것이라면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 장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 익숙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주의와 에너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익숙한 감정이 특정 장소와 시간 속에 사람이나 대상이 나오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면 이때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 또한 과거에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도 우리는 그 미래에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미래에 빼앗기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현재에서 에너지를 뽑아다가 과거와 미래에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시간의 선상에서 미지의 경험을 창출하기에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 버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22년을 살았다면 우리의 몸은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있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몸은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 맞아요. 미지의 것을 이루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일 곳부터 바꿔야 한다. 그쵸? 맞아. 미지의 것을 이루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일 곳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짐작하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기지의 것들,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을 경험해 온 것처럼 이제 미지의 것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그런 우리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 시연, 멘탈 리허설, 정신적 시연이라고도 합니다. 머릿속 시연, 멘탈 리허설, 정신적 시연, 이렇게 멘탈 리허설.
그 머릿속의 시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것입니다. 나는 생각만으로 몸뿐만 아니라 뇌까지 바꾸는 방법을 지극히 좋아합니다. 그쵸? 맞아요. 잠깐만요. 머릿속의 시연, 멘탈 리허설, 정신적 시연, 머릿속 시연, 정신적 시연?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것입니다. 난 생각만으로 몸뿐만 아니라 뇌까지 바꾸는 방법을 지극히 좋아합니다. 생각으로, 그쵸?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에 집중하면서 일련의 생각과 느낌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맞아요. 우리의 뇌와 몸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결국은 그거예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깁니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뇌와 몸에게 그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 심상하죠.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예. 머릿속 시연을 최대한 강력히 하면서 거기에 감정 요소까지 더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훨씬 더 현실감있게 했고 그 결과 더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심지어 유전학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한껏 살펴볼 것이고 그날이 이미 벌어진 셈이다. 또 나왔다 또. 왜 나는 책 읽을 때 깨달음을 딱 이렇게 할까? 이거는 술 마시고 나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진짜 난 이게 너무 궁금한데. 난 술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하루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심지어 유전학적으로 그날이 이미 벌어진 셈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앞의 실험들에서처럼 우리 몸은 그날 아침에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의도에 맞는 행동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 좀 이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날의 컨디션이 정말 중요해요. 신체적 컨디션. 가장 큰 힘은 신체적 컨디션이에요. 신체적 컨디션이 좋으면 컨디션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서 좋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나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내가 통제력 있게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을 잘하고 혹시 나쁜 일이 생겨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가 있어요. 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또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조금 오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내가 목소리가 약간은 좀 뭐랄까요, 조금 흥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당신의 플러시보다 우주 리듬을 따라 성인분들 마스터의 키? Oh, it's a secret. 우주 리듬? 저기 추천책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트로덕션을 안 읽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이 되기 위한 준비. 이 책을 쓰는 것이 나 자신과 내 평판에 누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세상에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나의 연구 결과들을 유사과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유사과학. 이 책, 당신도 초자연이 될 수 있다가 등장한 뒤부터는 더 그럴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들의 비판적인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곤 했습니다. 아직 신춘절기였던 때라 늘 비평가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승인할 만한 것을 쓰려고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나 자신을 이 사회에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서 강단에 섰는데 한 여인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치유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이전의 책들에서 일러준 대로 연습한 덕분에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들 완고한 과학자들의 비평가들이 내 작업을 좋아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들만의 확고한 믿음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나는 그동안 불필요한 곳에는 소중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해왔던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자 그런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른바 정상적인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일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혀 정상이 아닌 것들에 매료되었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과학 공동체를 설득하려던 헛된 노력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대신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즉 인간 정신의 잠재력을 굳게 믿고 내가 나누고자 하는 말을 정말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다른 쪽 세상을 바꾸려던 그 마음을 접자 커다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런던에서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고맙게도 나는 수행자도 아니고 대단한 학자도 아닌 한 평범한 여인이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치유 여정을 듣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게 되었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복잡한 과학적 사실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나는 우리 연구팀 및 직원들을 함께 변형을 이뤄낸 사람들의 뇌와 몸에 실질적으로 어떤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측정, 기록, 분석해왔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내는 방법들을 세상에 입증해 보이고자 전방위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치유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실제로 병을 극복하고 대단히 건강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함께 나오긴 하지만 말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선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으며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그동안 스스로도 진화를 거듭하면서 가르치고 실천해온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덕분에 우리 학생들은 신비한 것들을 더 깊이 천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는 이 책의 내용이 과학과 신비주의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희망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내용이 내가 가능하다고 늘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람들이 좀 더 확실히 이해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 나는 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선적인 삶을 사는 직선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 차원의 삶을 사는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자연적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해부학적 조직과 화학물질과 생리학적 원리가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그저 깨어나 활동할 만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더욱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강연을 할 때 초자연적 영역의 실체에 대해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믿음에 따라 청중들이 이게 너무 이게 지금 본인의 그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하는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게 인트로덕션도 되게 기네요. 오케이. 결국은 뭐 내용은 그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anecdote, 그 일화로서 뭐 증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조지 스펜서가 뇌과학자잖아요. 뇌과학자인데 이런 초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 쓸데없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예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뇌 주사 사진, 뇌 스캔, 뇌 주사 사진이라고 그래요? 오마이갓. 뇌 스캔이 그거겠죠. 패스캔 수도 없이 찍었는데 그 사진들의 변화가 상상에 그치지 않고 그들 뇌 속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들은 내가 생각을 바꿨을 때, 내 공포적인 생각을 할 때와 내가 생각을 순간적으로 딱 바꿔서 내가 성공했을 때 그 미래에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삶을 꾸는 그걸 이제 눈앞에 가시화하면서 상상을 했을 때 내 몸, 내 얼굴 표정 그리고 내 몸에 흐르는 호르몬까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참가자들은 그런 변화를 단 사흘 만에 성취해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고급 수련, Advanced Retreat, 수련이 retreat이라고 하네요. 트레이닝이 아니라 retreat. 오케이, Advanced Retreat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참석한 학생들의 뇌를 보면 각 부분들이 이전보다 한층 더 일관성 있고 동조되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경체계의 질서가 잡히면서 각자 창조하고 싶은 그 미래가 더 분명해지며 저도 이거 좀 경험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좀 통제하기로 한 거 심상화를 한 후로부터 맞아요. 그래서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그 미래에 대한 의지를 더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 학생들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또 예시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을 읽고 싶은데 계속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크릿이랑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당신이 온 마음으로 상상하는 그 어떤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 일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힘을 다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연습과 함께 수치로 드러나는 피드백에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을 습관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면의 느낌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 바깥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이 한 일을 더 꼼꼼하게 돌아보고 반복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피드백 달라지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오래간만에 행동편으로 전자책만 읽다가 느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했는지 보면 당신도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줄 안다. 자율신경계가 심퍼테릭 시스템에는 패러심퍼테릭 시스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잖아요. 교감과 부교감을 잘 조절할 줄 안다라는 건
부교가 그러니까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흥분시킬 수 있다라는 거. 명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잠재력 생각으로 할까요?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 학생들이.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삶을 영위해가는 동안 우리 몸의 모든 물리적 기능을 기계적으로 돌보며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오케이. 우리 몸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재의식적으로 기능하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를 구속해 오던 원치 않은 행동, 믿음, 습관을 더욱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진짜 그것만 하네요. 그쵸? 인트로덕션이니까. 오케이. 일관성 있게 뛰는 그 심장은 상당량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심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이 자기장은 우리 몸 밖으로 방출됩니다. 이게 약간 아우라라던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자태인 것 같아요. 이 자기장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주파수, frequency, 진동수이기도 하며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주파수가 전달하는 그 정보가 의도, intention 혹은 생각인데 이 의도와 생각이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에 일관성과 균형을 가져다 주는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앞으로 한 방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앉아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의 심장에도 일관성을 불러오게 한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증거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빛과 정보의 장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모두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팀과 하나의 공동체로서 열정을 갖고 하는 일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안 되죠. 우리는 명상하고 있는 그 수천 명의 학생들 주변에서 생성되어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 장을 측정해 우리가 과연 자신만의 빛의 장, 라이프 필드를 스스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오케이. 사실 당신을 포함한 이 물질, 우주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빛과 정보를 방출합니다. 에드레날린 같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생존 모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몸 안으로 끌어당겨 그것을 화학물질로 바꾼다. 나가지 않고 안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몸 주변의 에너지장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아우라가 든 사람이 참 대단한 건가? 우리 팀은 광자, 포톤, 빛의 입자, 방출을 측정한 최초다 장비도 찾았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면 우리 주변에 빛의 장이 생성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조금 힘든가?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빛이 많이 방출될수록 에너지도 많이 방출되고 그만큼 생명력도 커집니다. 몸을 둘러싼 빛과 정보가 적은 사람일수록 물질 쪽에 더 가깝고 왜냐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쵸? 그래서 이 아우라가 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명 에너지도 조금밖에 방출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심장의 몸의 다른 주요 부분도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습니다. 에너지 센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 발현 방식의 변화, 후성 유전자 변화로 알려진 과정을 보여주는 몇 가지 상이한 생물학적 표지들도 측정했습니다. 이 책으로 당신은 우리가 유전자의 은혜를 받고 있는 신세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유전자 발현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았어요.
자, 여기 있네요. 아이린님, 여기 있어요. 이건데. 아니, 너무 읽고 싶다. 자, 여기 이제 각장의 유형. 이게 읽고 싶어서요. 일장에서는 초자연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 세 편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애나라는 여성 만났다. 오케이, 그 트라우마 겪은 여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일장에서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두 가지도 공유하려 합니다. 나를 뿌리부터 바꿔놓은 그 경험들입니다. 이 책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이고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비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우리 공간, 시간 세상, Realm of Space-Time, 오케이?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뉴턴의 물리학의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손과손 피니어 그랜드죠. 좌우 대뇌 방구 사이에 부족한 내분비 기관으로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피니어 글랜드 을 자극해서 시간 공간 세상 Realm of Time Space 양자 세상으로 가는 거. 오케이. 시간 공간 타임 스페이스고 공간 시간 스페이스 타임. 오케이. 양자는 Realm of Time Space 양자 세상이네요.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당신이 간접적으로는 미리 보고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애나와 비슷한 체험을 넘나드는 신비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은 이 물질 세상만큼이나 실제한다. 이물질 세상만큼이나 실제한다. 그래서 이 책 후반부에서 물리적 신경과학, 신경 내 분비학 그리고 유전학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일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예고편처럼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가능한 일들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열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원한 현재 순간 Eternal Present Moment 이 이미 존재하는 미래 당신이 있습니다. 그 당신은 사실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을 향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와우, 이거 진짜 아이린님, 내가 책을 읽으면서 아이린님이랑 매일 대화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을 향해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린님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고 내가 아이린님한테 계속 말을 걸고 있고 집중하라고 말 걸고 있고 잘했다고 말 걸고 있고 괜찮다고 말을 걸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미래의 당신은 더 사랑하고 더 진화하고 더 의식적이고 더 현재에 살고 더 친절하고 더 활기차고 더 세심하고 더 의지가 강하고 더 연결되고 더 초자연적이며 더 온전하다. 와우,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린과 대화하는 이유예요. 너무 좋네. 예술이야 이거. 이 책이 예술이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을까? 나 저도 진짜 원래 내가 처음 책 읽었을 때도 진짜 처음 강의를 받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때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약간 충격적으로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그랬고 어느 정도 잊혀졌다가 지금 다시 책을 읽고 있는데 또 다른 느낌이에요. 내가 그만큼 좀 성장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원한 현재 순간 Eternal Present Moment에 이미 존재하는 미래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 당신은 사실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을 향해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미래 당신은 더 사랑하고 더 진화하고 더 의식적이고 더 현재에 살고 더 친절하고 더 활기차고 더 세심하고 더 의지가 강하고 더 연결되고 더 초자연적이며 더 온전하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성장한다. 어제보다
나 스스로 흠모할 수 있는 나가 되어가는 게 오늘의 과제잖아요. 더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거. 사실 지금도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하는 그 미래 당신은 당신이 매일매일 에너지를 받고 그 미래 당신은 에너지에 닿고 그리하여 그 미래 당신을 발견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우, 너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너무 좋은데 나는 일도 읽고 싶어요. 왜 하루의 루틴을 하는지, 하루의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문단으로 다 표현되고 있어요. 좋다. 행복하다. 매일매일 에너지를 바꾼다. 그래서 미래에 닿는다. 그 미래의 당신은 발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은 내가 특히 좋아하는 주제를 다루는데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현재 순간 2장 읽었잖아, 그쵸? 그래서 양자 세상 혹은 통합자 세상이라고 알려진 5차원 세상 속의 모든 잠재성이 이 영원한 현재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늘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는 그 기존의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만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고 몸을 취하고 불보듯 뻔한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를 즐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부분이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볼까요, 한번? 수천 번의 뇌주사 사진으로 우리가 목격해온 이 멋진 현재 순간은 우리가 무언가가 더 큰 것을 위해 과거의 기억을 버릴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과거의 기억을 버릴 수 있을 때, 그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늘 똑같은 일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과거 속에 살며 매일 똑같은 것만 느끼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뇌와 몸이 뻔한 미래 혹은 익숙한 과거에만 머물 뿐 결코 현재 순간에는 살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자동적으로 특정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현재에 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관대한 제너러스의 현재의 순간, 그 스위스 팟이라고 하는데, 스위스 팟, 메트로 공을 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을 스위스 팟이라고 하나봐요. 야구에서 아마 스위스 팟. 오케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뭔가 내 속에 있는 기존의 자동 프로그램들을 능가할 더 커다란 의지를 불태우는 연습 말입니다. 힘들겠지만 그게 모두 모퉁이에 내가 당신을 격려할 것이다. 아닌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쵸? 그래서 이 장의 첫 부분에서는 일부 과학 원리들을 쉽게 설명하고 앞으로 자주 나올 용어들을 정리해서 이 책 전반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뇌기능 즉 사고, 신경세포, 신경 네트워크, 신경 체계 속의 서로 다른 부분들, 화학물질, 감정, 스트레스, 뇌파, 주의 집중과 에너지를 비롯한 몇몇 주제들을 설명할 텐데 이것들을 이해하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런저런 명사법을 설명하기 전에 나는 나와 우리 학생들이 왜 그런 명상을 하는지 설명하는 그 언어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분명하고 깊은 정보로만 한다면 내가 이전에 쓴 책들 브레이킹, 당신의 플라시보다 당신의 플라시보다 저 이 책 있는 것 같아요. 안 읽었나? 사서? 그래서 이제 3사에서는 5차원의 양자세상 퀀텀 월드, 퀀텀 필드에 대해서 나오는데 양자세상도 좀 저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3장은 이제 3장 읽을 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 오케이. 3장을 읽어야겠어요. 이거 책 퀀텀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네, 아이리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고요. 마치고 이제 영어 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